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콩고래 놀이터 보호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대표 일꾼을 맡고 있는 임신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콩고래 놀이터는 뭘 하는 곳인가요? 저희는 이제 장애 부모, 비장애 부모, 그 다음에 이제 치료사들이 함께 만든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기관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개인이 뭐 사설 센터장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장애 부모들이 함께 만든 이제 협동조합이자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곳에서는 치료기관은 아닐 텐데 무슨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협동조합? 혹은 가장 큰 비즈니스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전문 치료사가 함께 하고 있어요. 치료는 부모들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전문 그렇죠. 이제 치료사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단순히 치료 서비스 제공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의 생애 주기가 이제 비장애 아이들이랑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성인기의 문제거든요. 성인이 됐을 때 갈 곳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유초동 때부터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의 불안이라든지, 사실 부모도 사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선배 부모가 후배 부모를 이끌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우리 이제 장애 아이를 두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그 부모들을 또 만나서 많이 상담도 하실 네. 때 많이 하실 텐데, 네. 그분들과 어쨌든 같이 걷는 삶을 살고 계세요.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 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있는 남매를 키우고 있는 이제 엄마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직장을 그만뒀고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아이들이 이제 2돌이 지났는데 이제 말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즘 뭐 말 늦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안 되고 해서 이제 검사를 받으니까 자폐성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이가 그랬고, 이제 딸도 이제 또 똑같이 근데 이제 자폐성 장애 친구들이, 발달장애 친구들이 다 이제 걷고 기고 이런 어떤 그 신체적인 것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남매면서 다른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터울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자폐성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가 되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거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막 검색밖에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검색하고 그러면은 검색에 뭐 어디 치료실부터 나오거든요. 막 한의원 이런 데가 막 다 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모의 불안을 조장하는 곳들밖에 없지?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한 아이당 뭐 치료비가 150만 원, 전 2명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300, 한 달에 이제 거의 남편 월급의 뭐 거의 대부분을 이제 치료 비용으로 이제 쏟아부었죠. 예. 근데 이제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느끼면서 이 문제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그런 장애에 대한 접근이 완전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달으면서 이게 이제 다른 비장애인 분들도 저처럼 똑같이 장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불쌍하거나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밖에 안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세상에 좀 이제 자폐인들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을 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 치료를, 여러 가지 치료를 쫓아다니면 한 치료가 또 효과가 없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치료를 또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늘 그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엄마들을 많이 만나는데,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아이도 자폐 판정을 받았을 때는 더 마음이 많이 무너지셨을 텐데.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때의 기억이 사실은 제 인생에서 잠깐 약간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자세히 나지가 않아요. 그냥
아이들과 같이 그냥 견뎌내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너무 감사한 건 그 시간을 아주 길게 주시지는 않았어요. 금방 이제 힘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와야 되겠다라는 힘을 정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없었다면 네. 진짜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생활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괴롭고 진짜 너무 우울증도 오고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이제 밤에 불면증 때문에 잠을 이제 못 자요. 대부분 이제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가 장애라면 당연히 뭐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자겠어요. 네. 그래서 불면증도 되게 심하고 그래서 일부러 내 몸을 좀 힘들게 하면 뭐 잠을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제가 정말 우유 배달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는 시간에 왜냐 아이들이 깨어있는 시간에는 아이들이랑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돈 내고도 운동한다는데 나는 왜 그래 아이들 잘 때 나는 운동도 하고 돈도 벌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남편이 뭐 며칠이나 하겠어? 라고 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또 했었고요. 네. 예. 굉장히 강인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우스운 질문인데 아이가 둘이 나오는데 어떻게 밝으세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피부에서 이 흔치 않은 피부를 갖고 긍정 기운이 긍정 기운이 막 맞으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첫 번째는 제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개인 어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건데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주고 키우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또 다른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러면은 다른 엄마들이 또 변화되고 치유되고 네. 이런 것도 많이 보시겠어요? 네. 그럴 때가 가장 이제 보람이 있죠. 뭐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닌데 대부분 이제 장애 아이다라고 하면 부모가 잘못됐거나 특히 이제 엄마가 잘못됐거나 뭐 아이가 잘못됐거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경 다양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다양한 신경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친구들의 고유한 신경 때문에 그렇게 자폐를 갖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렇게 자책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한 1년, 2년, 3년이 지나서 이제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전화가 온다거나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사실은 이제 콩고를 만나서 내지는 이제 저를 만나서 내 아이의 장애를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나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 안에서 되게 내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듣다 보면 저도 이제 지치기도 하고 하지만, 예. 근데 이제 그 힘을 또 금방 또 채워주시니까, 예,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또 지금 아이들이 또 아까 중3하고 중1이잖아요. 사춘기. 네. 또 지금 딱 네. 이제 네. 중2병과 네. 가까워지고 중3은 네. 또 네. 힘든 시기인데 네. 저는 아직 어려가지고 아이가 주변 선배들이 다 너 이제 조금만 커봐라 사춘기 되면 너 큰일 났다 막 이러거든요. 어떠세요? 똑같아요. 그래요? 네, 사춘기가 똑같이 오고요. 네, 정말 지금 저희 아이들은 또 둘 다 무발화예요. 이제 언어적인 표현이 거의 이제 안 돼요. 근데도 뭐 이렇게 엄마 뭐 손 씻어 그러면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정말 뭐 스펙타클하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갱년기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자녀가 만나면 갱년기 엄마가 이기거든요. 보통은 이기는데 저는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저는 뭐 9살짜리 아들, 저도 갱년기로 가고 있는 건데 이 소아 사춘기를 겪고 있는 저희 아들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애, 비장애 이런 문제가 그럼 아니라 막 야단 치실 때는 진짜 네. 야단 치시고 네네. 나도 치고 너 이렇게 하면 엄마 힘들어. 뭐 이렇게 똑같이 거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점들은 있죠. 왜냐면 이제 아이가 저희와는 다른 신경으로 인해서 신경 다양성으로 인해서 낯선 곳에 오면 불안해한다든지 뭐 그리고 특유의 어떤 상동 행동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하게끔 하죠.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해줘요. 가기 전에 사진을 보여주거나 뭐 이런 걸 찾아서 이제 뭐 며칠 있다 우리 여기로 여행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그런 것들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네.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고.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뭐 힘들어서 뭐 자기 이렇게 뭐 공격성이 나오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너를 해하는 일만 하지 않으면 돼. 마음껏 울어도 돼. 뭐 이렇게 예. 그런 부분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비슷해요. 예, 네. 비슷하고 그래서. 타고난 교육자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신 건지 예, 이게 정말 정말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살기를 원하는 그 엄마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이 아이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교육을 하시고자 하는 그 강인한 마음 너무 네. 그 마음이 정말 너무 네네.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인터뷰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꾸미고 싶지 않다. 예, 내가 먼저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없어도 사회의 안전망 속에서 그냥 이 아이를 되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진정한 박수 한번 하나님의 쳐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전사 같기도 하고 그러십니다.